안녕하세요. 희망스튜디오의 박마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 희망스튜디오 시청자분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깝게는 친척, 친구, 또 지인도 있겠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결도 자신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요, 정말 자신의 환경을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시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장애인 전도사, 그리고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도의원을 활동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황화성 의원님을 희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먼 길까지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충남도의회에 당선된 황화성 의원입니다. 현재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과 충남장애인단체 상임대표를 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우리 장애인 정책 관련 담당하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의원과 의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충청남도 의회에는 이번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 역할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궁금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냐 하면요. 지금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의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에 입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84년도에 운수업에 종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을 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 너무나 불편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인천 해공학교를 입학을 해서 89년도에 졸업을 하고 당진에서 치료실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충남 당진에 있는 우리 동지분들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서로가 대화하던 중에 서로의 직업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 충남 도내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정말 점자 하나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하셨길래 제가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종별복지관을 건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우리 도의 담당자 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느냐면은 우리 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관계자들 여러분들 찾아다녀 보아도 우리의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왜 이럴까? 왜 당사자들이 권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힘을 갖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장애인들끼리 세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쭉 활동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만나보니까 그 정치인분들이 또 한 말씀 해주시면은 조금 영향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저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저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정치를 좀 들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의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84년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으셨고, 근데 시력은 지금 약신거에 아니면 전혀 볼 수가 없으시나요? 전혀 시력이 없습니다. 양안 다 실명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충청남도에 장애인 정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충남도에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4,376억 정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5개 분야 109개 사업입니다. 네. 그 삶의 질 향상과 그 생활 안정 지원에 그 46개 과제에 네. 3,995억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또 그 이동 및 접근권 지원의 그 15개 과제에 139억 정도가 투입이 될 거고, 네. 또 그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의 그 21개 과제에 19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 교육과 정보화 지원의 그 14개 과제에 53억이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인권 지원과 관련해서 한 13개 과제에 한 3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그 장애인 체육이 네. 문화관광부로 이전되면서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도에서는 관련해서 그 충남 장애인 체육회로 하여금 연구 용역을 발주토록 해서 조만간 아마 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아마 보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의원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사실 사회 보면서 이렇게 대본을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께서는 수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요. 정말 의정 활동을 잘하고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지금 이렇게 복지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면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의원님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우리 충남도의 8대에 의해 진출을 하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7명의 의원님들에게 저는 그 정치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네. 저는 제도권 안에서 장애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노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언어 청각 장애인들이 알 권리가 충족되어져 있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본회의에 최소한 상임위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수화 통역을 실시함으로써 언어 청각 장애인들이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했고 네. 또 일자리 창출 복지 네트워크 역시 설립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정말 전국에 아마 우리 도가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족지원센터 역시 설립을 해서 현재 장애인 부모회의에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 자립도가 한 30%밖에 되지 않는 우리 충남도가 지방 정부의 특화된 사업을 이 정도 추진하는 것은 저 역시 장애 당사자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특별히 또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 위한 특별한 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 우리 충청남도에서만은 추진하는 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아마 충청남도가 먼저 시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1급에서 3급까지의 시각 장애인들에게 투명한 모텍스로 점자로 제작을 해서 네. 주민등록증에다가 부착을 해줍니다. 네. 거기에 주민등록증이라는 명칭과 성명 또 주민등록 번호 앞뒤 7자리 숫자를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고요. 네.
또 그 장애인 복지 카드 역시 명칭과 성명, 장애 유형, 장애 등급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발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지금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 참 적당히 해결책도 그리 썩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힘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리되어지고 있고 그 재가 장애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다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래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우리 충남 지역에는 그 16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차량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다 또는 서북부 지역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컨대 그 서북부 벨트라 하면은 천안, 아산, 예산, 당진, 홍성, 서산, 태안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쪽에 그 수도권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당진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 되지요. 천안 네. 역시 1시간 거리면은 천안, 아산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 그 기업이 유치되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이 기관을 설립을 해서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 실적 한 60명 냈습니다. 현재 4월 30일까지 한 17명조 취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는 이보다도 우리 그 2009년도부터는 공무원의 그 의무 고용률을 100분의 3으로 상향했듯이 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이제 의무 고용 비율도 높여야 될 것이고요. 네. 기업주와 지역 사회 유지들이 저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그 능력을 개발을 하고 해서 자기 그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 네. 민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우리 그 충남 장애인복지정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 지원과와 네. 우리 경제 정책과 또 장애인과와 함께 노력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도록 노력해 갈 겁니다. 지난번에 네. 그 우리 그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대전 김현우 지사장님과도 네. 이 문제 함께 고민한 바 있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장애인 특별위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특별위원회는 어떤 건가요? 예, 제가 그 의회에 진출해서 전반기 2년 활동을 교육사위원회에서 해보았습니다. 네. 교육사회 소관 부서에는 우리 그 복지환경국, 다시 말해서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등이 우리 관련 업무가 있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우리 소관 부서입니다. 네. 그 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제정책과라든가 기업지원과 또 우리 총무과 등 기타 한 실과는 우리 그 소관 부서인 교육사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청취한다든가 네.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관 부서가 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 박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하면 네. 지금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 업무들을 총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역시 기본권,
인권이 전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도에는 또 정부에는 부처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 행정부의 그 기능에 맞도록 그 업무가 그 이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우리 충남도에도 역시 그 실국별 또는 실과에서 도민의 그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장애인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더라는 것이죠. 네. 아,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그 근간을 찾아봤더니 그 사무분장 규정에 어떤 그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제가 우리 그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네.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실 분들과 또 의원님들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네. 처음에 2008년도 10월 달에 1차 발의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부결됐습니다. 2008년도 1월에 재발의했습니다. 이 발의하는 과정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항의 방문도 하고 해서 어렵게 구성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 장애인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또 이동권 문제, 네. 우리 그 도청 이전에 따른 그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무장애 도시 건설 문제 함께 논의해 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장애인 특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효율, 또 장애인에 대한 권리, 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챙기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드셨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법 중에서 그 타 지자체가 벤치마크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우리 도에 네. 또 우리 의회에서 그 제정한 그 자치법 중에서 타 시도에서 우리 혹시 우리 것을 그 벤치마킹 해간 사례가 있느냐 말씀을 네, 하시는 예, 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타 시군 또는 네. 그 시구에서 저는 가져간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더더욱 그 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우리 충남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도에서 저는 그 사례를 인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집에서는요, 예. 부인한테 애착합니까? 아니면 저는 네. 공청합니다. 공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공청합니다. 아, 우리 애들 엄마가 믿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믿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믿을라나 전에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예. 머리 만지시는 것부터 위치, 넥타이 다 만져주시는 거 보니까요. 정말 사모님이 없었다면 우리 또 의원님이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나오신 김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의회 진출하고 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애들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참 이 정치 활동을 잘못한 것 같아. 왜? 반문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들어서 그래. 그랬더니 여보, 돈 걱정은 나만 할 테니 네. 당신은 당신 그 목표가 있었으니까 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참 위로의 말을 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정말 우리 애들 엄마 아니었으면은 제가 여기까지 오기가 많은 그 힘이 좀 부딪혀서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황하성 의원님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끝으로 우리 의원님 앞으로 의정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계획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보조공학 지원에 관한 문제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 관련 좀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선생님께서 충청남도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직업재활 관련 조례도 저는 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충청남도의 장애인 환경이 개선되어진다는 것은 저는 국가의 제도적 개선과 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당연히 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즘 정말 우리 장애인계의 화두인 사회 보장을 위한 장애연금법 제정되도록 촉구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주거 안정과 정말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주거 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 증진법은 정말 접근에 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저는 이 법이 이제 정말 최적의 법, 다시 말씀드려서 무장애 도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법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려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 정책, 그리고 장애단 관리, 정말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희망 스튜디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희망을 듬뿍 드렸는데요.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황우석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희망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역경을 이겨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당당함,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에 대한 권리, 또 장애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 이게 바로 희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 멋진 소식을 갖고 우리 희망 스튜디오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